충북 도민들과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충북 피플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서예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끝까지 도전하고 계시는 서예가 장학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예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서예가 장학진이라고 합니다. 네, 서예와 함께한 시간이 무려 40년 되셨다고 하는데요. 서예를 그렇게 오랫동안 밀고 나가신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원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옆반 친구가 서예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반하고 그래도 거기에 계기가 돼서 서예를 중학교까지는 미술 선생님을 통해서 한글 서예를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1980년부터 대학에 들어와서 우송 이상복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연을 맺기 시작해서 벌써 36년째가 됐으니까 한 40년 됐겠죠. 네. 그죠? 이제 어렸을 때 네. 서예에 특별하게 매력을 느끼신 건가요? 어떤 이유로 큰 매력을 느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 친구가 너무 잘 쓰는 것 같아갖고 거기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방학 숙제 같은 건 항상 겉페이지를 네. 붓으로 썼던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군요. 최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요. 먹이 아닌 밀집이나 또 보리집의 줄기를 이용해서 서예 작품을 만드는 맥간 서예를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저는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제가 5년 전에 2010년도에 개인전을 했어요. 지도목 그리고 붓질 30년 전이라 그래갖고 특허를 받은 종이하고 도자기 낙관하고 서각 같은 거를 해서 작품 전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본 게 황동에다가 순금 도금을 해서 금 낙관하고 금 도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 와중에 서예를 좀 더 다른 부분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하면서 자개공예하고 맥간 공예에 관심을 갖지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자개로서는 서예의 표현이 어렵겠고 맥간 공예를 하면서 서예의 어떤 한 부분을 잘 이어갈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거지요. 네, 그렇군요. 오늘 또 특별하게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뭔지. 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맥간 공예라 하면은 일정한 디자인이 된 부분을 이용해서 보리대를 붙여서 거꾸로다가 붙여서 만들어내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저는 서각을 한 30년 정도 했거든요. 나무에다 글씨를 붙여서 거기에다 바로 글씨를 파는 그런 형태의 것을 우리는 서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이 보리집을 이용해서 똑같은 서각과 같은 방법을 해서 바로 파내는 방법. 맥간이 거꾸로 뒤집어서 문양을 만들어 준다면은 맥간 서예는 있는 그대로 붙여주고 파내는 거죠. 그러니까 맥간 공예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맥간 공예에서는 여기 보이는 게 갈라진 부분들, 서예 붓으로 했을 때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맥간 공예로서는 이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서각과 같이 어우러서 바로 파는 작업이 맥간 서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보니까 진짜 일반 서예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색깔도 보니까 금빛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흘렸었다고 해야 되나?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맥간 공예에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띄어진 부분들을 연결하는 것이고 서예의 경우에는 서예 붓자국이 간 그대로 붓을 여기 잘라주기 때문에 네. 붓자국이 그대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직접 다 그럼요. 일일이 하신 거군요. 그리고 맥간 공예는 어떤 일정한 크기나 일정한 문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서예는 어떤 크기, 어떤 글자 자형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지네요. 이제 내용이 보면은 지금 밑에 써 있는 그 내용인가요? 그렇죠. 사무사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썼어요. 네. 그 생각이 발음으로 사악함이 없다라는, 사악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충청북도 미술대전 초대 작가 작품을 냈던 것이에요.
네, 정말 멋진 작품인데요. 그 맥간을 이용한 공예품은 있지만 서예 작품은 또 최초라고 하네요. 그 맥간 서예를 개발하면서 또 어려움도 많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좀 있었는지. 아무래도 맥간 공예하고 비슷하게 보리대를 밀어주는 역할, 펴주는 역할이 좀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보리대를 그냥 붙였을 때와 그 위에 투명 도료를 입혔을 때하고는 전혀 맛이 다르거든요. 완성미가 있고 그리고 칠을 하게 되면은 자개 모양의 빛을 이게 발생을 하는 거지요. 네. 개발하기까지 어려움은 뭐 그런 이제 만들 때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하게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디어는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준 것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맥간 공예를 보았을 때 저것을 내가 맥간 서예로 다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제 모방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렇지. 창조까지 예. 올 수 있었던 거군요. 네, 서예에 대한 사랑이 좀 특별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에는 낡은 옹벽을 서예가의 길로 재탄생시켰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의 특색을 살려서 전부 벽화를 많이 그려놨어요. 일종의 청주에도 수암골 같은 것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청주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직지심체를 만들어낸 문자의 고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문자는 서예하고도 연관이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왔었죠. 그리고 충북대학교 정문에서 제가 정문 근처에서 한 30몇 년을 살았거든요. 네. 근데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봤다고 늘 그 생각만 했지 그냥 지나쳤던 그 벽을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죠. 그래서 저기 아주 저 시커먼 벽을 저기다 서예가의 길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높이가 무려 2.2m에서 3.3m예요. 높이가. 네. 그리고 길이가 328m라서 저 벽을 내가 화선지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서 청주시내 전업작가 35명의 글씨를 갖다 그대로 옮겨 넣는 작업을 한 거죠. 아마도 전국 최초의 서예가의 길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다른 뭐 계획이나 하고 계신 일 또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맥간 서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꺼내놨으니까 거기에 맞는 좀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단순히 요새는 디자인적인 문자를 우리는 캘리그라피라고 그래갖고 서예하고 구분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캘리그라피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봐도 캘리그라피 자체가 서예, 서도, 달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서예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글씨를 쓰면서 달필이 되었다라고 하면 서예가라고 인정이 되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서예가들은 캘리그라퍼인 거죠. 그러니까 캘리그라퍼로서 맥간 서예를 진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겁니다, 저는. 네. 앞으로 목표나 계획이 또 뚜렷하셔서 그 꿈들 꼭 이뤄 가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서예와 버탐에 살아오신 서예가 장학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